자,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등을 이어갔는데 올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초밀착 한일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과도 그동안 좀 서로 원만하지 않았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벌써 금년에 7번을 만났듯이 이런 원활한 셔틀 외교를 해나가고 ユン大統領とは今年だけで7回も会談をしています。文字通り新記録です。我々の共通点は美味しい食事とお酒が大好き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3月に東京に来ていただいた際にはすき焼きとハンバーグステーキのお店をはしごして日韓の未来について長い間語り合いました。ソウルでは大統領公邸で素晴らしい韓国料理をご馳走になりました。 예, 먹는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기시다 총리 얼굴이 밝아지는데 어쨌든 올해 많이 만나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정상회견을 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복원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 뭐 물론 만날 때 기다리게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서 막 늦어서 걸어왔다고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올해 해외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 일정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만 취임 이후에 16차례 해외 방문, 순방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15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번 나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취임하고 직후였으니까 코로나는 아니었겠네요. 순방 비례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일단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578억이 들었어요. 1개국 예산 통상 1개국 드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어요. 왜 1개국 하는데 더 10억이나 더 들죠?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서장혁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순방 예산은 234억이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비가 578억이냐, 2배나 됐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던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외교는요, 모든 이게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저는 이런 외교 문제 가지고 이게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16번 갔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정숙 여사 있죠. 이분이 초청도 거의 안 받았는데 인도에 전용기로 가서 타지 말 몇 가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런 게 민주당이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가 혼자 전용기 타고 혼자 어디 갔다 관광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저는 이래 봐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우리 한미일 삼각 동맹이 무너지면서 안보가 위태롭잖아요. 이걸 복원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하고의 외교가 많았고요. 또 요즘 여기 보면 이제 그 엑스포 유치, 이게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까?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의 불철주야 정말 이게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비용 몇 푼 더 썼다고 이게 비난합니까? 뭐 물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국 순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합니까? 저는 정말 이게 민주당이 이런 외교 문제까지는 좀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이미찬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횟수가 확실히 많긴 많은데 엑스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국정상황실장. 예,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좀 저 의아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나 대외 의존도 이런 걸 감안할 때
해외 순방 가는 예산 갖고 우리가 좀 더 썼다, 덜 썼다. 이게 우리 국격에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보자. 모든 걸 다 총선용 공격 소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을 다 깎고 있어요. 뭐 소형 모듈 예산, 뭐 구직 포기 청년 예산 다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100억, 200억 해외 순방 예산이 아까운데 어떻게 수십조 들어가는 SOC 예산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다 해주자고 얘기를 하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주당이 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기시다 총리 올해 들어서 7차례 그 2달 동안 거의 한 차례꼴로 만난 것보다도 더 많은 횟수인데 뭘 가져왔습니까? 국익을 위해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49조 예산 펑크가 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처음에 올렸대 봤더니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은 또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산 엑스포 당연히 대통령이 유치에 신경 쓰셔야죠. 그런데 내치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국민들 굉장히 스트레스 그리고 어려움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들여다봐달라고 대통령께 요구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 마찬가지입니다. 국빈 초청을 받았다면 당연히 여사도 함께 해야죠. 모든 순방에 같이 대동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눈길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혈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제하시고 국내에 머무시고 외국에 나가실 일정은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이렇게 양갈래 의견이 있었는데